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악플이 좀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뼈 아프게 깨닫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책동이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제가 15년째 책육아를 전도하고 있고 10년 넘게 부모 교육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짐작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봤었고요. 요즘에 제가 바쁠 때는 못 볼 때도 있습니다만 유튜브 제 방을 통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보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우리 책동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시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뼈 아프게 깨닫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책동이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와 같은 생각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악플이 좀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전부 다 챙겨본 사람으로서 악플을 무릅쓰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몇 일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대다수가 뭐냐,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금쪽이는 바로 부모, 아빠이거나 엄마거나 혹은 다른 제3의 양육자인 조부모가 금쪽이었던 경우가 저는 정말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주 양육자인 부모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니지요. 그분들이 아이를 잘못 키우고 싶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내 아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신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존재합니까? 있다고 한들 그런 부모는 우리가 열외로 해야겠지요. 본의 아니게 의도하진 않았으나 본인도 모르게 이것이 잘못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실제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부모들에게 오은영 선생님이 물으시죠. 그 원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느냐? 그러면 100의 100 정말로 100의 100 그 원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원부모에게 방치를 당했다. 원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나는 원부모에게 그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제가 다 챙겨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부모로부터 그런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훌륭한 성인이 되었고 아이들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정말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만한 인플루언서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게 되네요. 적어도 우리 책동이님들은 저를 곡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이 이후에는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성선설, 성악설 그거를 수업 중에 배울 때 저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옹호했고 저는 지금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능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본능적으로 욕을 하고 본능적으로 폭력을 쓰고 본능적으로 엄마를 때리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주변을 둘러싼 양육 환경에 따라서 또 이 아이가 보고 자라는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은 카피캣이지 않습니까? 모방쟁입니다. 따라쟁입니다. 어딘가에서 들었기 때문에 욕을 하고 어딘가에서 봤기 때문에 폭력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가 제공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는 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이 중요한 이유지요. 그냥 무지 상태의 하얀 백지로 태어나는 이 아이를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 알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런 인간의 도리, 규범, 예절, 규칙, 그런 것들을 첫 시작은 부모,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사회가 가르쳐 나가는 여정인 거지요. 하여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진짜 금쪽이는 아이가 아니라 그 주 양육자인 부모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부모들이 카메라에 찍힌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얼마나 반성하십니까? 내가 아이를 저렇게 대했는지 몰랐다. 내가 아이를 저런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몰랐다. 내가 저렇게 거친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다들 눈물을 흘리시지요. 반성하시지요. 속죄하시지요. 자괴감을 가지시지요.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알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지금 내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면 이 아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아이를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화살을, 그 원인을 아이에게 쏘아붙이지 마시고 그 앞단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행이 본의 아니게 지금 아이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아닌지를 스스로를 체크하고 복귀하고 들여다보고 혹시 문제가 인지가 되신다면 빨리 수정하시고 선회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말투를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나의 언행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 양육자인 나와 남편의 양육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는 1차적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했다, 그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서 뭔가 공통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가슴 뭉클한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영유아기 애들도 나오고 초등생들도 나오고 요즘에는 간간히 중고등학생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성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그 성인까지 통틀어서 온영생님이 돕고 부모가 변하고 전문기관에서 도와주니 거의 많은 다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 금쪽이들과 코끼리가 독대를 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백의 백 아이들은 본인의 잘못을 거의 알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뭔가가 통제가 안 되는 자기 자신에게 자괴감을 가지고 있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심지어 알고 있고 나아가 부모가 오은영 선생님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이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숙한 존재죠. 미숙합니다. 뭐 모르고도 하고 뭐 알아도 뭔가가 제어 안 되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어른이고 양육자인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자신을 도와주기를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아주 정제된 말로 엄마 나 힘들어 도와줘 그런 말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내 부모가 내 선생님이 사회가 도와준다면 기꺼이 변할 마음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책. 아이들은 변할 수 있고 변할 자세가 되어 있고 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른이 내미는 손을 잡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할 때 아이들은 언제나 그 사과를 받아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때 미안했노라고 그때 엄마가 잘못했노라고 말씀하시면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를 안아줄 겁니다. 아이는 언제나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자식은 포기하지 맙시다. 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세 번째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금쪽이의 문제 행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온 기관이 온 사회가 같이 더불어서 돕지요. 전문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정신과, 놀이치료, 관계치료, 마음쉼터 등등 학교 플러스 사회의 기관들이 같이 합심해서 돕습니다. 그죠? 역할치료를 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임사체험을 하기도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부모와 합심하여 금쪽이를 돕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영 선생님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화의 의지를 가진 금쪽이, 변화의 의지를 가진 부모, 그리고 가정 밖의 사회의 전문가들이 이 삼박자가 합심하니 아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죠? 책동이님들.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사실은 그 한 교실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19년을 두 아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아주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 나쁜 아이와는 놀지 마라, 혹은 학폭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중차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리 아이만 잘 키울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동시대에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옆집 아이들까지도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혹시 길 가다가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주의를 줄 수 있는, 내 아이만 잘 키울 거야, 내 아이만 저 아이와 안 놀면 돼, 그런 협소한 생각보다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주의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하면서 내 아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0.0001이라도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아이에게도 조금 마음을 쓰는 그런 성숙하고 멋진 어른이 되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끝.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안녕.